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 에세이 지은이 김영일, 출판사 샘향. 소제목: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해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이들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처럼 서로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제각각의 그림자를 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가까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방황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헤아려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종종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알아야지 라는 무언의 압박을 작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우리는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맹목적인 기대는 결국 실망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랑이 부족이나 무관심으로 치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 이미 형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항상 이렇지.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내 친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와 같은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현재 모습이나 변화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이나 미리 정해놓은 틀에 맞춰 해석하려 합니다. 마치 오래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놓치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됩니다. 이러한 편견은 깊은 대화를 가로막고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며 관계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경험과 감정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말했던 어떤 감정으로 행동했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침묵을 두고 나에게 화가 났나 보다 라고 지레짐작하거나 상대방이 작은 실수에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성급하게 단정짓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오해의 씨앗이 되어 관계의 균열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려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나 불안한 감정에만 집중하며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 상대를 단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솔직하지 못한 소통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를 주저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진짜 속마음을 숨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괜히 말했다가 더 복잡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침묵을 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오해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침묵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오해에 대해 또다시 침묵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통해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마주하며 외로운 섬처럼 존재합니다. 진실한 소통의 부재는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감정의 전이와 투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안감, 불만족 혹은 과거의 상처를 가까운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짜증으로 표출하거나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연인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거나 과거의 인물을 대입하여 관계를 왜곡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전이와 투사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관계의 건강성을 해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우리의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나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성장이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한 관계의 틀이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적인 의견을 표출할 때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거나 배우자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는 상대방을 과거에 묶어 두려워하고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우리의 편의에 맞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발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관계는 정체되고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해하고 그로 인해 깊은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가진 개별적인 소통을 하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에 묻히기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와 감정을 헤아리려 애쓰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는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을지라도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평온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해하는 그림자는 걷어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를 발견하고 비로소 마음 깊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